안녕하세요. 중마의 직업 상담사 강의 오늘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오늘은 노동시장론 6일차 강의로서 오늘 또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로 2004년 1회에 나왔던 문제죠. 법정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어들었고 임금 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 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죠. 여기서 임금 할증률이라는 거, 이거는 특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할증해서 줄 때 적용하는 그 적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적용률이 일정할 때라는 전제가 주어지는 거죠. 주어져야지 이야기가 되니까. 자, 임금 할증률이 일정하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죠. 근로시간이. 할증률이 똑같은데 근로시간이 줄으면 소득이 감소한다. 그럴 때 이 경우에 감소한 소득으로 충분한, 나는 그 정도면 되겠다, 소득이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44시간에서 4시간 줄여 4시간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그 4시간을 여가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 그 소득 44시간 일하다가 40시간으로 줄이니까 내가 그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가 연장 근로나 파트타임 형태의 노동 공급을 증대할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쓰면은 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답이 될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그 원리를 보면이죠. 근로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노동 공급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득의 효용과 여가 효용을 비교해서 노동 공급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소득과 여가 선택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통상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면 근로자는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 왜? 대체 효과가 크니까. 대체 효과는 노동을 늘리는 효과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좀 설명이 더 하겠습니다만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면 소득 효과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라 그랬으니까 노동의 공급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 원리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 주면은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죠. 풀어서 쓰는데 뭐 다 써줘도 좋겠지만 뭐 이렇게 써줘도 답이 될 것이고 이게 좀 풀이하니까 더 쉽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써주면 더 좋겠죠. 여유가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2년 1회 문제,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이 나왔죠.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열등제일 때란 단서, 열등제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자,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쓰라 했으니까 소득 효과는 뭐예요? 소득 효과. 노동 공급량을 줄이는 효과. 왜 줄입니까? 임금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줄여도 구매력에는 변동이 없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더 채우겠다. 그러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 효과. 노동 시간을 증가시킨다. 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으면 상승한 임금을 내가 놓치게 돼.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경제활동 하지 않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늘리는 거죠.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는 효과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문제에서 열등제일 때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여가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열등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열등제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등제하고 정상제의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의 이제 의미를 이제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재를 더 많이 쓰는 재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었을 때는 내가 좀 열등한 재화지만 그걸 쓴 거예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걸 안 쓰는 거죠. 그걸 줄이는 거죠. 더 고급으로 가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열등제. 그 다음에 이랬을 때 노동 공급 결정 여부, 경제 활동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 수요가 증가해서, 여가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죠? 여가 소득 선택 모형에서. 그리고 열등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우상향한다. 그런 이야기였고, 근데 여기가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는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답안은 이렇게 쓰시면, 답지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019년 1회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의미를 쓰고, 앞에 문제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뒤에서 여기가 좀 변형이 됐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두 가지 존재를 다 주고 공급의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이 똑같죠? 앞에 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는 같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구분해서 써요.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리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딱 써줘야 되겠죠. 이 실기시험 문제는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아는 문제라도 이 표현을 쓰는 요령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채점관에 에게 어떻게 인상을 주느냐, 그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 실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문제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틀을 해서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쓰는 거 보면
뭐 쭉 연결해서 버리게 뭐 소득 효과는 이러이러해서 대체 효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한 어떤 문장을 근데 정상적인 무슨 그 어떤 논술을 하듯이 뭐 이렇게 쭉 이어서 쓰시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뭐 다 맞으면 점수 나오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써주면 좋을 것이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정상적일 때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가 두 개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일정 수준간 임금이 상승하다가 계속 노동 공급을 늘려 나가다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일 그만하고 여가 선택하겠다 해서 노동을 감수한다 그러냐. 그죠? 후방 굴절이 되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그 늘어난 소득을 줄이는 게 아까운 거죠. 계속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우상향한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자 2017년 3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이건 이제 비노동 소득이 생긴 거죠. 노동 공급과 여가 선호의 변화를 대체 효과에게 소득 효과로 설명하시오. 단 정상제와 열등제일 때를 구분해서 써라. 이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상제일 때, 열등제일 때 딱 우선 더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 여가가 정상제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제일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계속 되풀이 되죠. 되풀이 학습해야 됩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후발 굴절 노동 곡선이 도출되고 결국 노동을 감소시킨다. 이 키워드에 정상제일 때는 노동 공급을 그러니까 노동 이외에 소득이 생겼을 때 노동 공급을 감소하게 되고 즉 이 문제의 답은 이죠. 복권에 당첨되면 즉 이거 복권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즉 비노동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서 여가를 선호하고 노동 공급을 줄인다. 정상제일 때. 그 다음에 열등제일 때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를 줄인다. 노동 공급을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항상 우상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열등제일 때는 즉 복권에 당첨되어도 비노동 소득이 발생을 해도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럴 때는 노동을 늘리느냐, 이럴 때는 노동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 이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 이렇게 정리를 했으시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은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에 서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나왔던 그 모형들이 있죠. 몇 가지 쭉쭉 같이 봤던 거 되풀이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째, 소득 여가 선택 모형. 주어진 시간을 여가로 선택하거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자 효용 극대화 모형. 어제 이야기를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여가는 주어진 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빼는 게 여가고 노동과 여가 사이에 선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무차별 곡선이다. 그 무차별 곡선이는 그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동등한 효용을 주는 여가와 소득의 배합의 궤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무차별 곡선 이 선상에는 여가와 소득의 배합의 궤적인데 만족을 동등한 만족을 주는 선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비노동 소득,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다르다 했죠. 없을 때는 노동자는 시장 임금 율성과 개인의 여가 소득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 임금 율설
그죠? 시장 임금률선과 이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이 참가하게 되고, 소득이 있을 때 비노동 소득 또는 타가구 소득이 있을 때는 동일한 임금률 조건 하에서 이런 타가구의 소득의 존재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의 의사가 있는 자가 노동시간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 이때는 일의 양과 여가의 양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이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정상제일 때하고 아까 본 것처럼 이제 1등제일 때하고 그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의 결정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을 감소시킬 것이고, 열등제일 때는 증가하면서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계속하게 돼서 노동국을 늘릴 것이다. 공급 곡선 우상향한다. 이런 이야기 다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이걸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 여가 선택 모형도 있었죠. 이거 노동 공급 결정 모형에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 이거 다 반거기 때문에 좀 되풀이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예?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 효과라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예.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시간을 줄이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는 효과다. 왜?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소득이 증가하면 계속 일을 하게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제하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건 안 쓰는 거죠.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결정 여부에 정상제와 열등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로 봤기 때문에, 여가를 정상제로 봤기 때문에 여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여가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를 하잖아요. 이게 소득 효과 발생한 거고, 여가가 열등제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노동이 증가한다. 이런 정립을 확실히 하시고, 근데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아까 잠시 나온 무차별 곡선, 이렇게 생겼죠. 무차별 곡선이. 자, 이쪽 서축이 여가, 이쪽 축이 이제 노동, 즉 이게 소득이죠. 소득하고 마찬가지.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이 무차별 곡선은 자, A점에서 보면 A점 보시면 노동을 이만큼 하거나 하면은 여가는 요만큼밖에 못 쓰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서 노동을 요만큼 하고 하면은 여가를 이만큼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C, B, C, D 이 점에서 이 점은 그러니까 여가와 소득을 서로 배합한 거죠. 배합한 건데 그것이 다 요렇게 하나 효용을 같이 준다. 효용은 똑같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A, B, C, D 점은 다 같은 효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차별이다. 그런 이야기.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 이것도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이제 소득 효과,
뭐 되풀이하니까 이제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체 효과. 그리고 후방 굴절 곡선이라는 건 이런 곡선이었잖아요. 그죠? 노동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 곡선인데 쑥 가다가 계속 가지를 않고 중간에 어느 실정식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시점에서 후방으로 꺾이는 곡선, 이게 후방 굴절 곡선이다.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예요. 요 지점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리게 되잖아요. 왜? 대체 효과는 앞에서 우리 효과 볼 때 대체 효과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효과고 소득 효과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효과니까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니까 늘어나게 되고 요 시점 이후부터는 소득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소득 효과가 더 커지니까 소득을 줄이는 효과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된다. 요런 후방 굴절 곡선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가가 정상제일 때하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하고 달라진다 그랬었죠. 정상제일 때는 후방 굴절 곡선이 나오지만 열등제일 때는 이렇게 되고 계속 우상향한다. 후방 굴절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여가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를 줄인다. 열등제는 줄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줄이니까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그거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만 정의를 해놓고 이게 머리에 들어있으면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뭐 거의 다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크게 틀리지 않게 쓰시면 다 점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 공급의 준칙. 이런저런 걸 다 이제 감안해서 경제활동 참가의 준칙, 즉 노동 공급의 준칙과 같은 이야기죠. 시장 임금률이 근로자의 요구 임금률보다 높으면 요구 임금률, 그러니까 시장 임금률은 내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장에서 나에게 주는 임금이죠. 근데 요구 임금률은 뭐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임금이 요구 임금률이잖아요. 그럼 내가 요구 임금률이 나는 100만 원인데 시장에서 주겠다는 게 80만 원밖에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내가 한 달 일해서 원래 200만 원을 원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200만 원 이상 주겠다는 데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임금률보다 높으면 이제 노동을 공급하게 되고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반대면 왜? 아니 그 돈 받느니 내가 여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노동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노동 공급 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준칙이 이런 거 있다 하는 거. 자, 첫째, 재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낮아진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잔여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낮아진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높아진다. 기업의 노동시간이 신축적일수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높아진다. 신축적이요. 유연할수록 경직적이지 않을수록 이런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장 임금률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높아진다. 왜? 요구 임금보다 시장 임금률이 높을수록 일하러 나갈 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여가에 대한 태도, 선호도, 효용도죠. 여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요거는 상이하다. 이게 서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여가를 선호할 수도 있고 또 노동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노동 이제 여가는 좀 줄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은 그만하고 여가를 더 늘리겠다 하는 그런 경우 서로 상의하다. 이제 자, 오늘은 그런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교재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교육원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현재 뭐 회원 수는 한 2,600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있고 카페.다음.net 직업상담 이거 치고 들어가시면 이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그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론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매년 기출문제 풀이 해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든 모의고사 스스로 해보라는 모의고사 필기 실기 이런 구분해서 거의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올려져 있고 지금 강의하는 이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에 대해서 또